마켓 타이밍 모델의 결과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매매 타이밍을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MBN골드의 신광선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신광선입니다. 네. 모델 결과에 따르면 저희 어제 방향성이 나오고 그 방향성에 따라서 앞으로 뚜렷하게 어떤 강도가 정해질 것으로 보였는데 어제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어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코스피 200 기준 307포인트 위에서 종가가 마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패닉 강도가 증가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반전이 일어나면서 지수가 이제 반등 랠리로 들어가는 구간으로 들어갈 뻔했는데 아쉽게도 어제 옵션 만기라서 위아래도 워낙 진폭이 크지 않았습니까? 네. 막판에 외국인들 선물을 2천억 정도 던지면서 지수가 쭉 밀렸어요. 그래서 310포인트 아래서 끝났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계량 모델에 따르면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확실치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틀 동안 방향 강도가 빵 %였고 패닉 강도가 높아졌는데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정도면 이제 방향성이 확실히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네. 오늘은 모델의 결과가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합니다. 7시간마다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매니저께서 보고 계시는 중요한 체크 포인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미국장이 우리가 좀 결국은 글로벌 증시에 전체적으로 미국장을 추종하다 보니까 뭐 추종할 수밖에 없죠. 전 세계 ETF 자금을 운영하는 블랙록과 뱅가드가 77%가 미국 시장에 자금 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프로냐? 우리나라 ETF 비중에서 0.8%밖에 안 됩니다.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추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대 지수의 배열을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해야 되는데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는 부분들이 바로 그 미국 다우존스 그리고 S&P 500, 나스닥 그리고 러셀 2000 지수를 지금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마이너스로 좀 크게 좀 찍혀 있는데 이게 이제 장 시작 전이었어요. 미국 시장 10시 전 정도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나서 나온 건데 제가 아래 보시면 이 배열 자체가 약간 좀 정배열로 좀 이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나스닥이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US 500이 빠지고 그리고 다우존스가 빠지고 이런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네모칸 보시면 이제 나스닥 100 기준이거든요. 지금 어떠면 또 배열이 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선물이 열려 있고요. 지금 미국 선물이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은 선물이지만 미국 입장에서 야간이지 않습니까? 애프터 마켓이 끝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정배열로 전환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가 열릴 때는 정배열로 전환했다가 오히려 본장에 딱 들어가기 직전에는 또 이 배열이 꼬여 있는 현상들이 자주 일으키고 있다. 이런 뜻은 뭐냐? 결국은 변동성 장세, 아직은 하락 장세라는 거를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미국의 20년물이 아니고 20년 만에 미국 달러 지수가 신고가. 어제는 우리나라가 역외 환율에서 1,330원 가까이 치고 가다가 좀 밀렸거든요. 현재는 1,317원 정도로 계산 전에 역외 환율이 좀 표시가 되고 있는데 20년 만에 미국 달러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과 은 가격은 빠지고 있죠. 오히려 안전자산인. 그러니까 지금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달러를 안전자산으로 더 삼고 있다는 거겠죠. 예. 금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아마 닷컴 버블이 붕괴됐을 때 그때 이제 미국 달러가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하락이 나왔을 때 당시에 대비해서 2002년 이후에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달러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과연 올해 주식으로 대박 낼 수 있을까요? 못 낸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올해는 목표를 뭘로 하느냐. 내년에 엄청난 큰 장이 다가올 겁니다. 분명한 거는. 그때까지 우리가 생존하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월가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전문가들이나 분석가들이 얘기하는 게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의 그 회사채에 대한 이 퍼센테이지인데 지금 미상환된 회사채가 비율이 많아요. 지금 보시면 이제 아웃스탠딩 커퍼레이트 본드라고 해서 지금 아직 미상환되지 않은 그 채권이 회사채죠. 이 채권의 수량이요. 지금 최근에 꺾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미청산된 이 회사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고요. 조금 요거는 좀 충격적인 거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이트에서 이제 발췌한 건데요. 한국 5년물, 그러니까 이제 CDS 프리미엄이죠. 회사채, 채권에 대한 프리미엄인데
50포인트가 저도 몰랐는데 이 6월 달에 넘어갔더라고요. 50포인트가. 그러니까 이제 결국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이 부분들이 미국에서의 갑작스러운 긴 스텝으로 인해서 발작이 일어나서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뭔가 이 CDS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폭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신용 리스크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코스피 종목과 코스닥 종목을 두 종목 우리가 나눠서 살펴봤을 때 가장 CDS 프리미엄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섹터가 어디냐?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금융주? 뭐 금융주도 마찬가지. 금융주는 그래도 버틸만 하죠. 예. 근데 대부분 제약바이오겠죠. 예. 왜요? 제약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신용 프리미엄 자체가 많이 껴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회사채도 마찬가지고. 제약바이오가 빚이 많다. 당연하죠.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어떤 뭔가 예. R&D 사업을 할 때 길게 보면 제약바이오는 5년이라든지 3년을 내다보고 짧게 보거든요. 네네. 길면 10년 동안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어느 이제 금융지주 회사를 통해서 회사차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프리미엄이 이렇게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과연 연준에서 정책이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근데 최근에 제약바이오 좋지 않습니까? 예, 적절하게 우리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셔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준에서 신용 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금리 연착륙- 올려도 그렇죠. 인플레이션에 안 잡히는 뭐 이런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진퇴양난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연준에서는 저는 의도가 일부러 경기 후퇴나 경기 침체를 유도해서 인플레를 잡겠다는 의도밖에 저는 안 보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 대부분 이제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을 많이 믿으실 텐데 연준 파월 의장은 작년 2월부터 뭐라고 했냐면 인플레는 그렇게 걱정할 게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작년 9월까지 얘기하다가 9월부터 갑자기 싹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에 대한 부분들의 신뢰성이 지금 월가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 후퇴나 경기 침체를 들어가는데 오히려 인플레가 생각보다 많이 꺾이지도 않고 적당한 인플레가 지속이 된다면 그럼 당연히 가처분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한국에서는 당연히 소비가 둔화되면서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겠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포괄적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오늘 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한국 5년물 CDS 프리미엄이 50포인트가 넘어서 계속해서 꺾이지 않는 흐름이다. 예,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신용부도 수합 CDS 프리미엄은 네. 일단 딱 보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돼요. 맞습니다.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일단 제약바이오주로 한정하셨지만 이 CDS 프리미엄이 계속 높아진다는 건 모든 자본시장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재료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네. 아직은 많이 거론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니저께서도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어떤 경계보다는 고개 들으세요. 고개 네. 숙인 남자예요. 왜요? 매니저님 잘못해서 그런 거 그렇죠. 아니잖아요. 예. 예. 근데 안 좋은 얘기할 때는 안 좋은 얘기를 예. 전해주시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쵸. 예, 예. 그런 소신을 저희는 감사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걱정보다는 채권 그러니까 소위 빚내서 연구 개발을 하는 제약주를 경계하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 맞습니다. 예, 요즘 제약바이오들 많이 오르는 와중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또한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 얘기하지만 방망이 좀 짧게 잡는 시장이 맞는 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마켓 타이밍 모델을 보고 계속 얘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은 어떤 결과 나왔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방향 강도가 또 바뀌었네요. 네. 원래는 내일까지 네. 0%였는데 맞습니다. 내일이 오늘이 15일이죠. 오늘 0%, 내일 50%의 방향 강도. 그러니까 미국장을 보고 방향이 나올 것 같고 패닉 강도도 100%까지 올랐다가 조금 소폭이지만 네. 줄었습니다. 네, 일단 요거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아닙니다. 아, 오늘 제가 가리키는 모델은 네. 바로 S&P 500이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P 500이 사실 우리 이번 주간에 패닉 사이클 주기가 잡혀 있었다고 지난주 화요일, 이번 주 화요일 날 한번 언급해 드렸고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한번 제공해 드렸고 네. 문제는 이제 이게 좀 새롭게 갑자기 달라졌기 때문이죠.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향 강도가 뭐냐면 급작스러운 어떠한 위로 올라가든 밑으로 떨어지든 간에 이에 대한 확률적인 분포를 나타내는 거고요. 패닉 강도는 실제로 급작스러운 움직임들. 그러니까 통상 이제 패닉 강도가 증가한다는 거는 통상 이제 10번 중에서 8번이 하락이 급락이 나오고 2번 정도 급등이 나온다. 근데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이 7월 18일 날이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쏘쏘해요. 패닉 강도도 있지만은 그래도 반향병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차주 월요일이죠. 차주 월요일 날이 S&P 500에서 급작스러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통상 제가 이 모델을 이제 백테스팅을 해봤을 때 느꼈던 점이 반향 변경과 페닉스 강도가 동시에 잡혀 있는 경우에는 통상 급락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다행히 그런 신호는 없네요, 아직까지.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잡혀 있죠, 보시면 7월 18일 날 월요일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통해서는 이제 바로 다음 날이니까 화요일이겠죠, 19일 날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방송 보신 분들 서학개미 분들 많으시니까 S&P 500도 한번 말씀드렸으니까요. 지금 이제 강도 자체가 반향 강도가 50%,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패닉 강도가 좀 100% 가까이 잡혀 있다는 점이 조금 꺼림칙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 자체가 미국장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걸 말아 올렸구나. 이말 올리를 장세하지 않습니까? 이말올. 네. 이말올 장세. 생산자 물가 지수라든지 뭐 신규 청구 건수, 실업자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뭐 좀 이게 견조하게 나왔던 부분들. 그럼에도 이제 마이너스 2%씩 받아가 지금 또 이제 거의 보합세까지 올라왔거든요. 거의 보합세죠. 지금 왜냐면 미선물이 좀 올라갔으니까, 또 미선 0.2니까 결국은 종가 기준으로 보합까지 올라온 거죠. 거의 다 양보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제도 제가 어제 그 유진투자증권에 나오신 분 영상을 다시 한번 곱씹어서 봤거든요. 굉장히 전략 일치하시는 분, 쇼감마. 너무 똑같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뷰랑. 그래서 그래요? 아마 저희 방송을 좀 미리 보신 게 아닐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이 쇼감마 포지션에서 뭔가 이제 이 커브의 길이 자체가, 기울기 자체를 뭔가 맞추기 위한 과정 속에 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18일 날 변동성이 상당히 극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차주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러면 미국장이 이러니까 뭐 오늘 같은 경우 우리나라 증시는 그렇게 많이 좀 밀리는 경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오늘 코스피 지수에 대한 좀 코멘트를 해주자면 2,300 지지해주면 다행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켓 타이밍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은 변동성이 좀 큰 움직임이 없겠지만 저 마켓 타이밍 모델에 의하면 다음 주 월요일에는 방향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방향성이 나오면 그 강도가 세서 위로든 아래든 확실하게 좀 방향을 잡을 것이다라는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저는 오늘 장을 조금 조심스럽게 예측하면은 약간 하방 경직 이 정도로 좀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미선물이 좀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와도 상승 탄력이 좀 제한되지 않을까,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 마켓 타이밍 모델의 결과를 통해서 유망 섹터를 한번 찾아볼까요? 어제 이제 조금 안 좋은 소식들이 좀 나왔습니다. 어제 로이터 통신에서 뭐라고 보도가 나왔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원숭이 두창, 이제 천연두죠. 이게 이제 어제 시각으로 10,000명이 돌파했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18일 날 차주에 WHO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2차 회의를 개최를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뭐 성족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염된다고 통상 알고 계시는데, 3주 전인가 갑작스럽게 스페인 유아 3세가, 영아 3세가 3살짜리 아기가 걸렸다는 소식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이제 비말 감염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관련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가 좀 많이 올라갔지만, 어제 시간에서 좀 강하게 좀 올라갔던 종목들이 대부분 코로나 관련주도 있겠지만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도 속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원숭이 두창주로 곽광받아서 탑픽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시가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티커 가로 안에는 SIGA고요.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천연두 백신 또 치료제 생산 사업 하고 있는데, CMO 공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체적인 조달이 가능한 공장을 최초로 갖고 있습니다. 천연두. 그리고 원숭이 두창 치료제 주요 약물 후보의 라이센스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국내 천연두 관련주도 많지만은 이 회사가 탑인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원숭이 두창 관련주를 트레이딩 하실 때는 이 미국의 시가 테크놀로지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눈여겨 보셔야 된다. 이 종목이 뭔가 치고 가면은 그날은 뭔가 원숭이 테마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제가 웬만하면 테마주에 대해서 언급 안 해드리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장에 대해서 지수 상방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거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마켓 타이밍 결론을 빠르게 도출을 좀 해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CDS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들이 가중화됐을 시에는 신용 리스크로 인해서 바로 이제 채무 지급 능력, 이게 굉장히 관건이 될 겁니다. 아마 물론 이제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아마 3분기에서 4분기 넘어갈 거나 연말 정도에는
개인의 신용 리스크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업의 신용 리스크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조금 약세를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S&P 500 오늘 좀 설명드렸는데 약간의 저는 개인적으로 마켓 모델을 보고 배열이 꼬여있는 현상들 보니까 S&P 500 기준으로는 최후의 한 방 정도 남아있지 않을까. 하락이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웬만하면 제가 테마주를 소개를 안 시켜드리지만 시장 상승이 제한적일 때는 일반적인 주도, 뭐 2차 전지나 반도체에 대한 부분보다는 원수기두창 관련주로, 물론 이 종목으로 많이 트레이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중 5% 이내로 조금이라도 이제 계좌 수익에 도움이 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오늘부터 굉장히 차주까지는 좀 면밀하게 추적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켓 타이밍 결론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쯤은 방향성이 나올 거고 그때까지는 좀 변동성이 예상되는 만큼 저희 대안으로 원숭이 두창 관련 주식 계속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앞서서 전문가분들께서 진단키트 관련 주식 얘기도 많이 해주셔서 천수경님께서 시장은 불안해도 진단키트주는 괜찮겠죠? 라는 질문. 그 코로나 이제 관련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많이 빠진 상황이죠. 그리고 이전에 코로나 프리미엄이 많이 껴있어서 임상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이슈가 불식의 오일이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코로나 관련주를 들고 계신 분들한테 조언을 좀 해드리자면 조심스럽게 반등이 나올 때는 비중을 과감하게 축소하시는 게 좋다. 지금 벌써 변이 바이러스만 5번째로 알고 있거든요. 테마가 식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여름하면 떠오르는 게 옛날에 있었습니다. 바로 빙그레 아실 거예요. 아이스크림. 통상 테마라는 게 뭐냐면 3번 이상 3년 연속 진행이 되면 그게 시들어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주기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3, 4년 뒤에 과연 대선 인물주와 대선 테마주가 움직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이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트레이딩 자체가. 왜냐하면 대선 테마주가 4번 이상 지속이 됐거든요. 점점 강도가 약해진다. 테마에 대한 연간의 테마 순환 주기는 3번이나 4번 정도가 연속적으로 벌어지면은 거의 이제 끝물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마주 3년 주기설. 신광섭 매니저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두창이라는 새로운 이슈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저희 지금 막 나온 소식 가운데에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왕세자와의 면담이 예정돼 있죠. 지금 중동 방문했습니다. 여기에서 미국과 사우디가 석유에 대한 전 세계 수요를 충족하겠다라는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한 언론사가 뭐 단독 보도를 한 격인데 사우디와 또 바이든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로이터 통신이 이런 성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오늘 $95 정도로 하향 안정됐고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기대감을 채팅창에서도 언급을 해주고 계십니다. 기대를 걸어도 되는 뉴스로 밸류 판단을 할까요? 아니면 나와봐야 또 유가는 뭐 생각도 지난번에도 드는데. 말씀드렸지만 80% 언더까지는 트리거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트리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 마켓 타이밍 모델 공개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MBN골드의 빛광섭,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